생생의 종아 울려라 스타 골든벨 시간입니다. 오늘은 허인한 대표, 나연우 대표와 함께 할 텐데요. 이번 시간 과연 골든벨이 울릴 수 있을까요? 먼저 첫 번째 종목 만나보도록 하죠. 바로 코스모 화학입니다. 계속되는 하락장에도 코스모 화학의 주가는 거침없는 상승세 펼치고 있습니다. 이 하반기 들어서만 70% 이상의 상승세를 기록했죠. 네, 폐배터리 시장 활성화 기대감에 좀 관련적으로 부각받고 있습니다. 전기차 시장이 이제 확대되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재사용 배터리 산업 육성이 좀 본격화가 되고 있습니다. 수치로도 재사용 배터리 시장 규모는 이제 35년에는 14년 대비 20배까지 증가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에 발맞춰서 정부도 5일 지원 방안을 발표를 했고 또 여기에 기아가 독일 업체와 폐배터리 납품 계약을 또 체결하면서 전체적인 모멘텀이 좀 확장되고 있습니다. 이에 이번 주 시장 대비 성일하이텍, 세비킴과 더불어서 폐배터리 관련주가 강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네, 그렇다면 코스모 화학이 계속해서 상승 행진 이어갈 수 있을까요? 울려라 골든벨! 아쉽게도 골든벨은 울리지가 않았습니다. 두 분의 의견이 살짝 엇갈렸는데요. 먼저 나연우 대표님은 너무 올랐다라고 보시는 건가요? 네, 2차 전지 확장 가능성을 봤을 때 중장기적으로는 긍정적이나 신규 단기적으로는 기술적으로 과열권에 진입했습니다. 주식 투자는 항상 기회비용을 고려하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매수는 한 템포 늦춰서 진행하시는 전략이 좋아 보입니다. 네, 허인남 대표님 역시 추가 상승은 가능하지만 지금 당장 매수하라는 말씀은 아니신 거죠? 네, 전체적으로 이제 글로벌 정책 모멘텀은 이제 형성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미 바이든의 인플레 감축법인데 이를 통해서 이제 추가 상승 모멘텀은 좀 지속될 전망입니다. 하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최근 좀 급등 구간이기 때문에 좀 가격 조정 시에 다시 재접근하는 전략이 필요하겠습니다. 네, 최근에 폐배터리 관련주가 주식시장의 대세로 떠올랐는데 이 두 분 모두 폐배터리 관련주에 집중하면서 또 하락장에서도 큰 수익 보여주셨잖아요. 네, 시장을 앞서서 공략하는 것이 중요하죠. 네, 2달 전부터 방송에서 폐배터리를 강조드렸습니다. 대장주 성일하이텍, 세비캠을 상장 초기부터 적점 맥점에서 수차례 공략을 했고요. 세비캠은 6만 7천 원에 공략해서 180%, 성일하이텍은 8만 5천 원에 공략해서 100% 수익을 보여드렸습니다. 이야, 대단하네요. 허 대표님은요? 네, 최근 그 관련주가 말씀하신 대로 세비캠, 성일하이텍, 코스모 화학, 그리고 이지트론릭스 이 네 종목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는데 역시 성일하이텍과 세비캠 중심으로 좀 매매를 했습니다. 네, 잘 나가는 폐배터리주를 이제라도 매수해볼까 고민하는 분들 많으실 텐데 하지만 내가 사면 꼭 그때부터 하락하는 경험 한 번씩은 해보셨을 겁니다. 사실 그래서 또 망설이게 되는데요. 어떻게 접근하는 게 좋을까요? 네, 역시 좀 정책의 지속성이 좀 연계될 것 같은데요. 정부가 내년 상반기에는 이제 통합 관리 체계까지 이제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정책 지원이 좀 지속되는 건데 이를 통해서 이제 대기업보다는 폐배터리 재활용 종목들의 이제 호재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8월에 이미 1차 상승 파동은 이제 완료된 국면이기 때문에 후속주보다는 주도주군 중심으로 가격 조정 시에 다시 접근하는 그런 전략이 필요하겠습니다. 네,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그렇다면 이번에는 골든벨이 울릴 수 있을까요? 두 번째 종목 만나보도록 하죠. 바로 한화솔루션입니다. 최근 방송에도 자주 등장하는 그야말로 핫 종목인데 이번 주도 52주 신고가를 재차 경신하면서 강세를 나타냈어요. 네, 먼저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 수혜와 함께 유럽 에너지 대란으로 인해 태양광 설치 수요가 급증하면서 수혜를 받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중국에서 전력난이 심해지면서 메탈 실리콘과 폴리실리콘 가격이 상승하면서 수혜를 받으면서 주가 상승도 나온 상황입니다. 네, 지난 방송에서 한화솔루션은 골든벨을 울리면서 이후 뜨거운 상승세를 펼쳤는데요. 이번에도 과연 가능할까요? 울려라 골든벨! 이야, 이 한화솔루션 골든벨이 또 울렸습니다. 두 분 모두 긍정적으로 보고 계시네요. 네, 현대에너지솔루션과 더불어서 태양광 좀 대장주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역시 미 인플레 감축법 그리고 또 유럽연합 중심으로 한 신재생에너지 중심 자립화 또 여기에는 또 중국 경기부양책인데 이 부양책 내용 중에서 재생에너지 투자 규모가 또 가장 큽니다. 그리고 특히 이번에는 러시아의 가스 공급 중단 이슈로 해서 좀 대안 성격으로까지 좀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역시
없이 또 가격 조정 시 접근이 필요한데 기술적으로는 5만 원부터 47,500원 정도 지수 눌림목을 이용해서 다시 들어가는 전략이 필요하겠습니다. 네, 전 세계적으로 에너지 대란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신재생 에너지뿐만 아니라 원전 등 에너지 관련주가 시장을 뜨겁게 달구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두 분이 생각하는 핵심 섹터는 뭘까요? 확인해 보죠. 네, 두 분 모두 신재생 에너지 섹터를 선택해 주셨는데 섹터 내 탑픽 종목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태양광 풍력 중심의 이제 신재생에너지인데 일단 태양광은 현대에너지솔루션, 하나솔루션, S에너지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고 역시 풍력은 CS베어링, 대명에너지, KPF 중심으로 좀 주도주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핵심적으로는 현대에너지솔루션과 이제 CS베어링 두 종목을 추천드렸었는데 모두 이제 목표가에 도달을 했고 이번 지수 조정을 통해서 CS베어링 재매집 관점이 필요하겠습니다. 기간 외국인 지속적인 순매수가 이루어지고 있고 11,000원부터 1,500원 정도에서는 다시 재매집이 가능하겠습니다. 네, 나연우 대표님은요? 네, 저도 신재생 에너지 섹터에서 종목은 하나솔루션을 탑픽 종목으로 꼽았습니다. 자, 먼저 화석 연료에서 친환경 에너지로의 에너지 패러다임 전환을 고려했을 때 태양광은 앞으로 필연적이라 볼 수 있겠고요.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 유럽 에너지 대란의 수혜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미국에 2조 4천억을 투자해서 미국 폴리실리콘 기업 REC 실리콘을 인수했습니다. 올 초 장기 공급 계약을 통해서 수급 안정성 또한 확보한 상황이고요. 100% 물량 확보까지 협상이 진행되고 있으니까 추가적으로 더 안정성을 갖고 가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폴리실리콘 상황을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23년에 그 공급이 500기가와트로 예상되고 있고 수요가 300기가와트 정도로 이렇게 공급 과잉 상황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하나솔루션은 폴리실리콘뿐만 아니라 셀 모듈을 아우르는 수직 계열화를 일어났기 때문에 이런 폴리실리콘 공급 과잉 상황에서도 공급 과잉도 극복할 수 있는 상황이고 미국에서 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으로 인해서 내년 2,600억 가량 세제 혜택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이렇게 미국 중심으로 생산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태양광 시장 점유율을 80% 이상 독점하고 있는 중국의 영향을 적게 받기 때문에 타 경쟁사 대비 공급 안정성도 높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추가적으로 태양광, 차세대 태양광인 페브로스카이트 개발 사업을 투자 확대하고 있는 점도 앞으로의 주가도 긍정적으로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번에도 골든벨이 울릴 수 있을까요? 마지막으로 만나볼 핫 종목은 바로 기아입니다. 이번 주 불안한 시장 상황 속에서도 기아 주가는 빨간불을 켜면서 투자자들을 웃게 했는데요. 먼저 상승 배경 살펴볼게요. 네, 호실적과 이제 환율 효과 영향을 좀 좋게 받고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이제 실적 호조인데요. 기아와 현대차가 8월 글로벌 시장에서 약 57만 5천 대 판매를 기록을 했습니다. 특히 기아는 해외와 국내 판매 모두 합쳐서 각각 약 13%, 1% 증가를 했는데 두 번째는 역시 또 환율 효과입니다. 원달러 환율이 14년 만에 1,380원까지 돌파한 위치입니다. 수출이 주력인 점을 고려했을 때 환율이 오를수록 좀 수혜 기대감은 계속 형성되는 분위기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해서 수급도 18일부터는 9거래일 연속 외국인이 순매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술적으로도 장기 좀 저항으로 형성했었던 8만 원을 돌파하면서 상승 추세도 다시 재장악하는 분위기입니다. 네, 한동안 쉬어가는 듯했던 기아 주가가 계속해서 상승 페달 밟을 수 있을까요? 울려라 골든벨. 이번에도 골든벨이 울렸습니다. 이유 들어볼까요? 네, 첫 번째로 고환율 효과를 볼 수 있겠습니다. 2분기 약 5천억 가량의 그 환율 효과로 사상 최대 영업이익을 기록했는데요. 지금 3분기 역시 2분기보다 환율이 내리지 않고 더 오르고 있기 때문에 3분기도 환율 효과 가져가 볼 수 있겠고 두 번째는 생산량 회복에 따른 판매가 증가되고 있습니다. 기아차는 이미 지난달 생산 목표치의 97%를 달성한 상황이고요. 마지막으로는 인센티브 효과도 볼 수 있겠습니다. 인센티브는 자동차 판매사가 미국 딜러한테 이렇게 지급을 하는 판매 장려금으로 생각하시면 되는데 2분기 기아차 인센티브가 대당 $600였다면 지금 3분기는 대당 $450로 내려갔습니다. 경쟁사 폭스바겐, 스텔란티스가 인센티브가 대당 $1,000인 점을 감안했을 때 굉장히 지금 잘 팔리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그 인센티브가 내려가면 기업 입장에서는 그 비용이 감소하기 때문에 좋은 실적도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잘 팔리는 인기는 기아의 미국 인기 차종인 텔룰라이드가 재고가 7일 정도로 알려져 있는데요.
자동차 회사 적정 재고가 2, 3개월 점을 고려했을 때 굉장히 짧은 재고를 갖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점들을 고려했을 때 앞으로 3분기 기아 실적뿐만 아니라 주가 상승도 긍정적으로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최근 기아와 함께 현대차 역시 환율 수혜주로 주목을 받으면서 또 상승 기대감 키우고 있는데요. 만약 둘 중에 꼭 하나를 투자를 해야 한다 하면 두 분은 어떤 선택하시겠어요? 네, 저는 두 종목 중에 굳이 고르자면 네. 현대차를 고르겠습니다. 오. 네, 현대차랑 기아차는 형동 성격으로 사업 내용도 비슷하고 구도도 비슷한데요. 이왕 고른다면 저는 대장주를 고르겠습니다. 네, 허 대표님은요? 네, 저 역시 이제 현대차인데 자식에게 물려줄 수 있는 주식에서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맞아요. 이제 수급이라든가 추세는 모두 두 종목이 동일한 흐름이고 추가적으로 좀 단기 기준으로 해서 좀 탄력성이 높은 좀 매매를 하고 싶으신 분들은 관련 자동차 부품 섹터에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겠습니다. 화신, SL, 아모그린텍 정도가 탑픽 종목인데 화신은 7월 15일 MTS를 통해서 9,700원에 추천을 드렸습니다. 7일에는 52주 신고가까지 기록을 했는데 파동상으로 3파동 시세 초입 구간이라서 11,000원 아래에 눌림목을 주면 다시 재매수도 가능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한 주간 시장을 뜨겁게 달군 핫 종목 만나봤는데요. 두 분의 의견은 참고 자료일 뿐 투자의 판단과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주식에 대한 알찬 정보 카카오톡 채널에서 필살기를 검색한 후 친구 추가하시면 간편하게 만나볼 수 있습니다. 많은 관심 바라고요. 다음 주 여러분의 계좌에도 상승의 종아 울려라. 지금까지 스타 골든벨이었습니다.